배우 조진웅 씨가요, 소년범 출신이었다는 게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한 후에도 지금 사회적, 정치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인권단체 간부가 조진웅 씨의 이 강도강간 범죄 보도를 믿기 어렵다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이 이렇게 잔혹해요? 그것도 미성년자 때 30년도 넘은 범죄를 진짜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의문인데 답답하고 화나는 대목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니 이건 일반론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의심하잖아요. 강도 강간인지 모르겠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 강간을 했는데 소년원에 보낸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그래요? 94년에. 94년이라는 건 2025년보다 훨씬 소년범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때거든요. 예. 이게 성립이 잘 안 돼요. 저는 못 믿겠어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소년범 전문가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한 발언입니다. 만약 그 당시 강도 강간을 했다면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갔을 거다 이러면서 해당 보도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양태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건 저분의 의견이니까 의견대로 의견이겠죠. 존중을 하지만 제가 했던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는 사실 성범죄 사건 이제 강간 같은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제 소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소년 사건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를 넘은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 문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19세 미만의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개선 여지라든가 교화 가능성 아니면 또 부모가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케어를 해가지고 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년 사건으로 돼서 전과가 남지 않는 이제 소년범으로 처벌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저번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저 당시가 지금보다는 더 소년범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고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면이 많았던 사회 분위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거의 살인에 준하는 굉장히 중범죄로 인식이 되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저분 말씀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방금 보셨던 오창익 씨라는 분, 조진웅 씨를 소년범 출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조진웅 배우가 진짜 소년원 출신이고 그렇게 배우로 성장했고 성공적인 유명한 배우가 됐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모범 사례예요. 소년 보호를 잘했다. 가정교육이 그 다음에라도 잘 됐다. 성공 사례인데 이 사람을 못 죽여가지고 이렇게 안달이 납니까? 유명인과 공인은 다르거든요. 조진웅 배우는 공인이 아니에요. 유명인일 뿐이죠.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유명인의 전과 기록을 들여다볼 근거는 어디도 없고요. 조진웅 배우가 독립운동 관련이나 또는 약간 민주적 의제랄까 이런 데 민감했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혼내주자 한번 버르장머리 고쳐주자. 이왕이면 내쫓아보자 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자,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발언은 좀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일단 중요한 거 이 사실 조진웅 씨 문제, 조 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무명 배우 시절에도 음주운전 또 동료 폭행 사건 등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폭로가 된 거잖아요. 소년범 출신의 모범 사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죠. 지금 저 사람이 인기를 얻었다라는 걸 가지고 성공적인 교화 사례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밑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면에 대해서 그것까지 알면서 받아들여지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저만큼의 인기를 얻었는가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문제인데 박나래 씨도 인기 있는 동안에는 저런 사생활의 문제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조진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화가 됐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절절히 반성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의 모습은 달라야죠. 근데 성인이 됐을 때도 나도 맞았다, 음주운전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됐는데 잘 감췄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앞서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주장하시는 저분은 되게 무책임하게 조진웅 씨를 지금 감싸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별다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소년범 전문가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저분 주장일 뿐이지 그런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 자격증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거의 뭐 객관적인 법적인 근거 없이 뇌피셜로 얘기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또 뭐 조진웅은 유명인이지 공인이 아니다. 이것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시는 건데 헌법상의 공인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인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 영역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책임에 의해서 보도의 대상도 되고 예.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공인 이론이라 그러는데 예. 자발적 공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는 게 정치인과 연예인이에요. 내가 공적 영역에 나간다. 예. 그리고 이제 비자발적인 공인으로 분류하는 게 범죄자. 그 사람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현상수배도 받고 인적 사항이 알려지죠. 그러니까 예. 이분은 공인이 맞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적 영역에서 국민 대표로 국회에 대한 맹세도 하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국민 특사도 했고 공적 영역에서 공적 활동도 했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막 개념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한다라는 건 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주장만 계속하신다. 그리고 그 주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조진웅 씨에 대해서 감싸주는 것도 아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거든요라고 주장하실 것 같으면 예. 다른 언론사나 이걸 여기를 공격할 게 아니라 조진웅 씨한테 판결문 발급받아서 우리 공격해 봅시다. 이라고 한번 권유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구변화선 얘기해 보면 조진웅 씨는 공인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자를 상대로 고발을 한 사건, 이 서울 경찰청에 지금 배당이 됐습니다. 소년범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야, 이게 핵심 쟁점이 되겠죠, 양태정 변호사님? 예, 소년범 70조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네네. 소년범 70조는 이 소년범죄 관련된 기관이 뭐 법원의 재판이나 뭐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같은 그런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소년범죄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소년범죄를 직접적으로 정보를 취급하는 이 기관 공무원들이 이걸 위반해서 이걸 유출했거나 뭐 그 관계 없는 기관에 제공했을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기자들은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기자들이 이 조진웅 배우의 이제 과거 이제 소년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무원과 같이 공모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뭐 교사해서 취급했다고 하면 이제 그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이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입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입수를 한 건지 그게 과연 이 범죄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건일 것 같습니다.